일단 소진이 풀어봤나? 145까지? 안 풀었지? 혜진이? 풀었어? 재현이는? 안 풀었어? 풀어야지. 내가 푸는 거보다 너네들 풀어야지. 그래프 그리는 걸 계속 하는 건데 일단 진도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계속 너네 푸는 걸 기다리는 하면 적분을 아예 못하니까 좀 풀어봅시다. 146페이지 차근차근 해봅시다. 146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어떤 부등식을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이 표현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3승 저걸 약간 변형을 시켜서 a만 남기고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3x제곱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같은 말이 될 거고 a만 남기고 넘겼고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즉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얘를 다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y 이꼴 a 그래프가 이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y 이꼴 a가 y 이꼴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3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위쪽에 있을 조건. 있을 조건은 뭐냐라고 해석을 하자고. 그 다음에 이 3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얘를 fx라 두고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3x제곱이라 두고 fx 그래프를 그리자고. 소진아 미분하면 x 마이너스 3x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어디로 볼록한 2차 함수? 위로 볼록 x 절편이 0과 2 부호가 증간표를 만들면 x f 프라임 x fx 0에서 2에서 00 풀마 마이너스 감소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 여기서 함수값 계산을 합시다. f0과 f2 소진아 f0은 0 f2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4 0 4 이젠 fx 그래프를 그리면 즉 이 그래프를 그리는가 0,0 2,4 대충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 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필요하대. 이 그래프 전체 그래프 중 필요한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y 이꼴 a 그래프를 삽입을 하자고. y 이꼴 a 그래프를 생각을 할 건데 y 이꼴 a 그래프란 상수함수 x축의 평행 직선이 얘의 이 빨간 부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거 필요 없고 y 이꼴 a 그래프가 이 빨간 것보다 항상 위에 있을 조건 등호 있으니까 살짝 붙어도 되고 등호 있으니까 그러니까 y 이꼴 a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등호 있으니까 여기도 4, 2도 상관이 없다. 이런 형태로 푼다고. 되겠어. 그래프 그리는 거 계속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미분을 하고 미분한 거 그래프 그리고 증가표 만들고 함수값 계산을 하고 점 찍고 적당히 증가, 감소,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됐지? 그 다음 2번 갑시다. fx, gx
있고 닫힌 구간 0, 2에서 부등식 적에 항상 성립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얘도 부등식을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접근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fx, gx 주어져 있고 이 범위에서 혜진아 닫힌 구간 0이라는 게 x의 범위가 닫힌 구간 이거 기억 안 나? 닫힌 구간 0,2라는 게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할 조건. 이걸 구하래. fx, gx 대입을 합시다. fx 대입을 하면 불러. x. 예진아. fx 집어넣자고. 이 문제. fx를 그대로 집어넣자고. 크거나 같다. 가 항상 성립할 조건. x의 범위가 이 범위에서 닫힌 구간 0이라는 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에 관한 조건을 구하래. 아까와 유사하게 얘는 a만 남기고 남은 것들을 다 넘겨서 생각을 했어. 얘도 마찬가지. a만 남기고 이거를 다 저쪽으로 넘깁시다. 한 번 더 쓰고 해서 예진아 넘겨서 정리를 하면 세제곱 너무 없어지는 거고 넘어오면 1이 크거나 같다 가 항상 성립할 조건. x의 범위가 0과 2 사이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이걸 다시 또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y 이거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생각을 하자고. y 이걸 주어로 해서 읽어보면 y a 그래프가 y 이 3차함수 y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얘가 얘보다 작다라고 읽지? 얘를 주어로 읽으면 얘는 얘보다 크다, 얘는 얘보다 작다. y a 그래프가 이 3차함수 그래프보다 작다라는 말은 밑에 있다는 소리야. 얘보다 아래쪽에 존재할 조건. 이렇게 바꾸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자.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구간만 끊어낼 거고. 이 부분을 fg 있으니까 hx라 두고 갑시다.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1 hx 그래프를 그립시다. 예진아 미분하면 h'x는 마이너스 3 묶어내고 인수분해를 바로 하면 마이너스 1 이게 될 거고 h'x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 판단을 하자고. 2차 함수지. 어디로 볼록한 2차 함수? x 절편이 두 군데. 여기가 어디? 여기가 부호가 풀. 증간표를 만듭시다. x, h'x, hx 마이너스 1 그리고 1 00 풀 증가 감소 증가 그 다음에 이 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hx 값 즉 h 마이너스 1의 값과 h1의 값을 여기서 계산을 합시다. h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3 h1의 값은 마이너스 1이지?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대.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3 이 점, 1, 마이너스 1 이 점.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 y절편은 1이 될 거고 0일 때 1 지날 거고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범위가 0부터 1에 여기서 h0의 값, 예전에 h0의 값은 0 집어넣으면 1이고 h2의 값은 집어넣으면 8-6 플러스 1이니까 3 이게 되겠네. h0, 0에서 이 점이 얼마라고? 1이고 2에서 얼마라고? 2, 3. 3. 이 점에서 이 점까지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이 되겠네. 나머지는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이 범위에서 y = a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지금 이 그래프를 빨간 부분 그려놨나? 이 그래프의 0부터 2 사이 부분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 그럼 y = a 그래프는 이 빨간 부분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고. 밑에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혜진아, 그러면 a 값의 범위는 작거나 같다. 여기 등호 있으니까 붙어도 된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 결국 부등식을 적당히 넘겨가지고 이리저리 옮겨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류의 문제. 계속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 그래프에서 필요한 부분만 끊어내고 거기에서 위치 관계 가지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풀어낼 수 있었으면 이게 된다. 이거 그 다음에 풀리고 싶긴 한데 넘어갑시다. 속도와 가속도. 오늘 할 부분이 속도와 가속도.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물리를 배우고 물리 공부를 좀 했으면 조금은 편할 수 있는데 일단 그걸 안 배웠다는 전제하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봅시다. 속도. 보통 중학교 때 거속시해서 뭐 속도 구하는 거. 채원아, 속도는 어떻게 구하니?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지. 시간분의 거리. 중학교 때는 속도 뭐 이렇게 해서 푸는데 그러면 질문을 속도하고 속력하고 차이는 뭐냐? 뭐? 모르겠고. 속도와 속력? 모르겠고. 보통 뭐 속도나 속력이랑 뭐 똑같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속도, 속력 같은 거지 라고 하는데 지금 물리라든지 지금 여기서 다루는 속도, 속력 구별해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속도는 이게 조금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 변위라는 게 위치 변화량. 이 속도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게 속력이더라고요. 보통은 여기서 다루는 게 속력을 그냥 속도의 절대값, 약간 평균 속도.
음, 좀 헷갈릴 수 있으려나. 음, 정확한 용어를 쓰면 평균 속력. 평균 속도는 시간 분의 변이, 평균 속력은 시간 분의 이동거리. 어떤 사람이 여기서 10m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합시다. 왔다 갔다 하는데 2초가 10초가 걸렸다라고 합시다. 10m 왔다 갔다 하는데 10초가 걸렸다라고 합시다. 평균 속도 0초에서 10초까지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전압 평균 속도 시간이 얼마? 10초 걸렸다고 했고 변위는 얼마? 이 점에서 10m 갔다가 다시까지 왔다고 해서 변위라는 게 위치 변화량은 제일 처음 위치와 최종적인 위치 사이의 차이를 말해요. 변위는 0이야. 평균 속도 0이라고. 평균 속력 뭐 분의 시간은 10초 분의 이동 거리는 22. 속도하고 속력 차이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변위, 위치 변화량, 이동 거리 이거랑 이게 이 가지고 장난치는 건 물리에서 배우는 거고 결국 수학에서 수투에서 다루는 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별표를 5개를 쳐놓읍시다. 위치를 미분을 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이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한다. 속도가 양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속도가 0이면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한다. 속도가 음수이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줄만 좀 쳐놓고 갑시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나오고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하고 속도가 양수다. 속도가 0이다. 속도가 음수이다. 속도가 양수다라는 말은 전진한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이거고 속도가 0이다. 정지해 있다. 속도가 음수이다.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기본 이론은 이거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한다. 이거 가지고 적당히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여기서 가속도라는 거. 가속도. 세훈아, 가속도가 뭐냐? 안 나오네. 소진 가속도? 가속도? 속도. 시간 분의 위치 변화량. 이게 속도고 가속도는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 이걸 가속도. 가속도를 속도 기호를 V를 쓰고 가속도 기호를 A를 쓰고 여기 뉴턴의 운동법칙 학교에서 했을 것 같은데
소진아 F는? 안 나와. 혜진이 F는? 어? F가 뭔데? 힘. M이 뭔데? A가 뭔데? 가속도.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 여기서 가속도. 뭐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가속도가 나온다라는 거고, 힘을 작용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뭐 거기에서 물리는 그 정도 하고, 가속도,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한다. 이 정도. 뭐 물리에서 나오는 내용을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는데, 가속도가 어렴풋하게 뭔지는 알고 있었으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한다. 그럼 이거 가지고 변화일은 조금 있다가 하고 지금 이것만 가지고, 이 내용만 가지고 이런 류의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대에서의 위치, 그래, 위치. 위치 X가 이거. 위치가 이거래. T3승 마이너스 3T 제곱이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며. 속도. 소진한 속도는 그러면 뭐가 돼? 가속도는 이거라고. 그러면 t 이꼴 3에서의 속도는 여기 속도 이거라며. t 자리에 뭘 집어넣자고? 3 집어넣자고. 3 집어넣으면 39 27 마이너스 36 18 하니까 속도는 9. 가속도 여기 뭘 집어넣자고? 3 집어넣자고. 36 마이너스 6이니까 가속도는 12. 그냥 이렇게 된다고.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특히나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은 물체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든가, 혹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갈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여기 이거 위에다가 이거 좀 필기를 해 놓읍시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시각 t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안 그리고 뭔가 해석하려고 하면 오류가 날 때가 가끔 있다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 시각 t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체크를 하라. 속도를 기호로 V라는 기호를 많이 쓰고 가속도 기호를 A라는 기호를 많이 써. 지금 이 문제에서 위치가 주어지면 T3승 마이너스 3T 제곱 주어져 있고 미분을 해서 속도를 구했고 미분을 해서 가속도를 구했어. 속도 V가 이거, 가속도 A가 6T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대. 1번은 그냥 대답을 했고 2번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시각 t에 대한 속도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보자고. V는 소진아 인수분해 뭘 묶어내고? 묶어내면
이거 그래프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V축이고 보통 Y 꼴 X식이면 가로가 X, 세로가 Y가 되듯이 가로가 T, 세로가 V. 이 참수지 어디로 볼록한 이 참수? 아래로 볼록. X절편, T절편이 뭐와 뭐? 와 2. 시간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옆에 거는 안 해도 상관없고 그러면 0초에서 2초까지 속도의 부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 2초 지나면 플러스. 그 말은 0초에서 이걸 그래프 해석을 하면 t가 0부터 2 사이에서 속도는 0보다 작네. 그러면 점 P는 속도의 부가 음수니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할 수 있고 시각이 2초 지나면 속도의 부는 양수네. 그러면 점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0초부터 2초까지는 뒤로 가다가 2초 지나서는 앞으로 간다고. 2초일 때는 속도가 0이다 순간적으로 정지를 하고. 그 말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말은 몇 초에서? 2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0초부터 2초까지는 뒤로 가다가 2초 지나서는 다시 앞으로 간다. 2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t 이퀄 2에서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2초에서의 위치를 구하래. 질문은 2초에서의 위치는 이거라고 했지. 여기다가 t 자리에 뭘 집어넣자고? 2 집어넣자고. 2초에서의 위치는 8, 12 하니까 마이너스 4. 뒤로 4m 가 있겠네. 이런 식. 이게 일단 시각에 대한 위치. 밑에 거 한번 하고 갈게. 혜진아, 눈 뜨고 과학이 좀 힘드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좀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지에서의 위치가 이거래. 위치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 속도가 70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 일단 속도를 구해봅시다. 속도는 얘를 미분을 한 거. 미분하면 다시 가속도 다시 미분을 하면 18. 일단 이까지 속도 가속도까지 구해서 질문. 점 P의 속도가 72일 때 속도 얘가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가 뭐일 때? 72일 때 t 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네. 가속도를 구하라. 72 넘겨주면 마이너스 18t 마이너스는 0. 6을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3t 10이지. 0. 인수분해 요 10. 어디다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그러면 인수분해가 는 0. 따라서 t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5. 근데 시각이 음수는 필요 없거든. 0초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5에서 속도가 70이라고. t가 5에서.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때 가속도는 t 이꼴 5에서 가속도. 5 집어넣으면 60 마이너스 18이니까 42 이렇게 나오겠네. 이런 식. 137번. 이렇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지에서의 위치가 저거래.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꿀 때의 위치와 가속도를 구하래. 위치가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7 t 제곱 플러스 6t. 일단 문제 그대로 썼고 채원아 미분하면
다시 미분 가속도는 마이너스 7. 일단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여기까지는 됐고 질문은 이제 점 P가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면 이걸 생각을 하자고. 시각에 대한 속도. 이 그래프를 그리자고. 이 그래프. V 이꼴 전화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1. 이거 그래프를 그립시다. 가로축이 무슨 축? T축. 세로축이 V축.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이 함수. X절편, T절편이 어디와 어디? 1과 6이고 T가 음수인 부분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 말은 속도가 0초에서 1초까지 속도의 부호는 플러스 1초에서 6초까지 마이너스 6초 지나서는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전진, 후진, 전진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은 몇 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니? 6초일 때와 1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앞으로 가다가 순간 정지 뒤로 1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고 뒤로 가다가 순간 정지 앞으로 가겠네. 6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고 그럼 질문은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꿀 때 언제야? t 이꼴 6에서 운동 방향 첫 번째로 바꾸는 건 1초 두 번째로 바꾸는 건 6초일 때네. 6초에서의 위치와 가속도를 구하래. 위치는 아까 이거라고 했고 가속도는 이거라고 했고 t 자리에 뭘 집어넣자고? 6을 집어넣은 게 666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뭔가 나오겠네. 걔가 6초에서의 위치가 될 거고 가속도는 여기 t 자리에 뭘 집어넣자고? 6 집어넣자고. 이게 6초에서의 가속도가 되겠네. 운동방을 바꾼다 라면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 판단을 해서 부호가 바뀌는 시점을 생각을 하라. 되겠지? 그 다음 지상 25m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 높이가 x라면 x는 이게 성립한대. 다음을 구하래. 돌을 던지고 3초 후의 속도와 가속도,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최고 높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이런 것들을 구하라.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기 높이라는 개념, t초의 높이. 이 높이라는 게 일종의 지면으로부터의 일종의 위치 개념이라고. 높이라는 게 지면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지면으로부터의 위치. 얘가 위치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걸 미분하면 가속도. 일단 상황은 지면이 있고 지상 25m 뭐 어떤 건물에서 던진다는 소리겠네. 25m 높이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건물에서 물체를 위로 던지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네. 위로 똑바로 20m/s로 쫙 던졌으면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내려올 거라고. t초 후의 높이가 이거래.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다. t초 후의 높이 이게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고 속도, 가속도 소진한 속도는 20, 가속도 A는 이렇게 되겠네. 일단 이런 상황
높이, 위치를 미분, 다시 미분, 속도, 가속도까지 구했어. 그 다음에 1, 2, 3, 4를 해석을 할 건데, 돌을 던지고 난 후 3초 후의 속도와 가속도. 1번 문제. 3초 후의 속도, 그리고 가속도. 소진아, 속도는? 3초 후 속도? 속도 이거잖아. 3초 후의 속도는? 여기 T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10. 10. 가속도는? 가속도는 항상 마이너스 10이네. 이게 될 거고. 2번.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최고 높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이런 걸 구한다고 해봅시다. 지금 T초 후의 속도가 이거야. 이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물체의 운동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속도 V축. 0초일 때 속도가 얼마? 20이지. 0 집어넣으면 20. 20. 그럼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커지니 작아지니? 여기에서 위로 돌을 던지면 속도가 줄어들지. 그러니까 y 이꼴 마이너스 10x 플러스 20. y 절편이 얼마? 20이고 기울기가 얼마? 그러면 손짓 해봐.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음수 영역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네.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가.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야? 속도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 값은 이지. 2초에서 속도가 0. 그러면 0초에서 2초까지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2초 지나면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0초부터 2초까지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말은 어디로 움직인다고? 양의 방향. 여기서 양의 방향이라 하면 위아래 어디야? 위로 움직인다고. 0초에서 2초까지 위로 갔다가 2초에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었다고. 2초 지나서 속도가 음수다 아래로 떨어진다는 소리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 그래프로부터 물체의 운동을 역추적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 걸린 거야? 2초 걸린 거지. 0초부터 2초까지 속도가 양수다 위로 올라갔다가 2초에서 속도가 0이다 순간 정지하고 2초 지나서 속도가 음수다 아래로 떨어지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 3번. 최고 높이는 2초에서의 높이가 최고 높이가 되겠네. 2초에서의 높이가 최고 높이. 이거라며. t자리에 뭘 집어넣자고? 2 집어넣자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40 플러스 25. 얘가 마이너스 20 플러스 40 플러스 25 하니까 얼마? 45m. 45m.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 예. 4번.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말은 높이가 얼마이다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지. 높이가 0이 되는 시간 t는 뭐가 될까? 높이는 아까 이거라고 했잖아. 예, 높이. 25 마이너스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 높이가 뭐가 되는 0이 되도록 하는 t 값을 구합시다. 마이너스 5를 날리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t 제곱 t는 0, 1, 1, 5, 1 어디다 마이너스? 위에 마이너스 인수분해
1은 0.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 또는 t가 5일 때 높이가 0이라고. t가 음수, 시각이 음수인 건 필요가 없으니까 t가 몇 초일 때? 5초에서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t 이꼴 5일 때, t 이꼴 5일 때의 속도를 구하래. 속도는 아까 이거라며. t 자리에 뭘 집어넣자고? 5 집어넣으면 20 하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네. 밑으로 30 미터 퍼 세컨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이다. 이걸 설명을 한 거고. 밑에 한번 더 해볼게. 지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쏘아 올린 로켓의 t초 후의 높이를 x라고 하면 x는 이거래.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라. 지금 상황은 지상, 아까 위의 문제는 지상 25m 높이에서 던졌다라는 거고, 얘는 지면에서 쏘아 올렸대. 지면에서 쏘아 올렸어. 물체를 지면이 있으면 지면에서 물체를 위로 싹 쏘면 올라갔다가 뭐 내려오겠네. 이런 상황. 혜진아, 눈을 뜨고 지면에서 20m/s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 올린 t초 후의 높이가 20t-5t 제곱이래. 그러면 속도는 뭐가 돼? 응. 10t가 속도. 가속도는 얘를 미분하면 10. 속도, 가속도 됐고.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이젠 질문은 로켓이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 속도를 구하래. 속도. 이게 뭐냐라는 질문. t 값을 구해야 되겠네. 언제? 지면에 떨어질 때. 지면에, 그러니까 여기서 싸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라고. 지면에 떨어지는 건 이때가 되겠네. 몇 초에서 지면에 떨어지냐라는 질문이야.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높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지면에 떨어진다? 이때의 높이는 0이라는 소리지. 높이가 뭔데? 이게 높이잖아. 20t-5t 제곱. 높이가 0이 되도록 하는 t 값을 구하자고. 마이너스 5 값버리면 0. 내림차순 t 제곱 마이너스 4t는 0. t 곱하기 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네. 지면에 떨어지는 건 언제? 몇 초 후에? t가 몇 초에서 지면에 떨어진다고? 위치가 0이 되도록 하는 t 값을 구했더니 뭐랑 뭐? 0이랑 4. 0초에서의 높이가 0이라고. 당연히 0이지. 0초에서 여기 있으니까. 몇 초에서 떨어진다? 4초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4초에서 딱 지면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지면에 떨어질 때라는 게 t 이꼴 4일 때 속도를 구하래. 속도를 구하래. 4 집어넣으면 속도는 4 집어넣으면 여기 4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20. 속도 마이너스 20. 이렇게 139번 지상 40m 위치에서 5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던진 돌의 t초의 높이를 40 플러스 50t 마이너스 AT 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5초. 도달하는데 최고 높이를 구하라. A도 막 있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 상황은 지면이 있고 지상 40m, 지상 40m면 건물이 40m짜리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위로 던진 돌의 운동을 생각을 할까? 던졌다가 올라갔다 내려올 거고 t초 후에 높이가 x. x는 40 플러스 50t 마이너스 at 제곱 이렇게 되네. 혜진아 속도는 10, 8, 50, 마이너스 100, 200, 10, 가속도는 2A, 마이너스 2a. 일단 이게 될 거고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5초. 최고 높이는 뭐냐? 속도 V라고 했고 V가 이거래. 운동을 해석을 하려면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립시다. V는 내림차순 나오면 마이너스 2AT 플러스 50 이게 될 거고 혜진아 0초일 때 속도가 얼마? 50이고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증가할까 줄어들까? 위로 던지면 줄어들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겠네. 1차식이니까 직선이 될 거고 속도가 점점 줄어들 거고 이 점이 뭔가 있을 거고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올라가다가 그 지나서는 내려오겠네. 문제 다시 갑시다.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5초래. 그러니까 이 시점이 몇 초에서 t 이꼴 5에서 제일 최고 높이에 도달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5초에서 즉 t 이꼴 5초에서의 속도는 예진아 뭐가 될까? 5초에서의 속도가 올라갔다가 최고 높이 찍고 내려온다고 했잖아.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얼마라고? 5초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한대. 그럼 최고 높이에서 5초에서의 속도는 뭐가 돼야 될까? 0초부터 5초까지는 올라가다가 5초 지나서는 내려가게 되겠지. 최고 높이가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 게 5초라면 0초부터 5초까지는 올라가다가 올라간다는 말이 속도가 양수 5초 지나서는 내려오니까 속도가 음수. 그럼 5초에서의 속도는? 이게 5가 돼야지. 5초에서의 속도가 0이어야지. 5초에서. 0초에서 5초까지 속도가 양수였다가 5초 지나서 속도가 음수. 5초에서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정지를 하는 거지. 최고 높이에서는. 5초에서의 속도는 0이다. t초 속도가 이거라고 했는데 V가 이거라고 했는데 여기 5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혜진아 5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5초에서의 속도.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이 5초. 최고 높이에 도달한 시점은 5초에서. 5초의 속도는 0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A가 얼마? A는? 5지. 5. A가 5. 도달하는데 최고 높이를 구하라. A 값은 5가 나왔고 5 집어넣게. A가 5. 5 집어넣고 A 값을 구했어. 도달하는 최고 높이를 구하래. 높이는 이거였거든. 높이 A 자리에 5 집어넣고 그러니까 최고 높이는 5초에 t 이꼴 언제? 5에서의 높이 5초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그런 시간이 5초니까 5초에서의 높이가 최고 높이가 되겠네. 5 집어넣고 정리를 합시다. 40 플러스 5 집어넣으면 혜진아 250 마이너스 5 곱하기 125 250 마이너스 125 하면 125 하면
65. 165m. 최고 높이는 165m. 이렇게. 재훈이 되겠어? 소진? 그 다음 페이지. 원점을 출발을 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기억 니은 티귿. 3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2초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5초에서 가속도는 0이다. 보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대. 여기서 혜진아, 3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일단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야. 0초부터 3초까지 속도의 부호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0초에서 3초까지 속도의 부호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 T축이고 0초에서 3초까지 전화 속도의 부호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3초에서 5초까지는 음수. 5초 지나서는 양수.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은 몇 초일 때야? 3초와 5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겠네.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3초와 5초. 기억 t = 3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네. t = 2에서 2는 여기 있네. 2초에서 점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2초에서 속도의 부호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은 표현, 옳은 표현이 될 거고. t = 5에서 5초에서 가속도?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인데 가속도는 가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며.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가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속도는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야. 미분한 게 가속도다 하면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이거 t = a에서의 점 P의 가속도는 VT 그래프 위에 t =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 가속도는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야.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이다. 저거 별표를 좀 쳐놓고 갑시다. 가속도를 읽어내는 방법. 밑에 키포인트에 t = a에서의 점 P의 가속도는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게 가속도이다. 그러면 여기 아까 기억 예는 됐고 디귿 t = 5에서의 점 P의 가속도는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 t = 5면 5초에서 이 점에서의 가속도 이 그래프의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맞니? 기울기가 0이 되려면 x값 평행해야 되잖아. 기울기 양수지 0이다? 틀렸지. 기울기가 0은 아니니까 답하죠. 그 다음 140번 원점을 출발을 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야, 속도. 소진아, 0초에서 2초까지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 2초에서 플러스 이렇게 되네.
t 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몇 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니? 2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지. 한 번, 딱 한 번. 3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틀렸네. 2초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2초에서의 속도는 얼마야? 2초에서의 속도 0이지. 속도가 0이다? 뭐라는 소리야? 정지해 있다는 거지. 운동하지 않잖아.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지지. 무슨 소리야? 4초에서의 가속도는 4초는 이쯤이네. 4초에서 이 점에서의 가속도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겠네.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 0이지. 가속도 0이다. 맞겠네. 이게 되는 거고. 14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T에 대한 얘가 뭐냐고 하면 속도 아니고 위치 그래프야. 위치 그래프. 시각에 대한 위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점 P는 수직선 위의 점 3에서 출발을 한다. 0에서 T가 0에서 위치가 얼마? 3이라고. 0초에서 위치가 3. 3에서 출발한다. 소진아 맞냐? 0초에서 위치가 얼마라고? 0초에서 위치가 3이라고. 0초에서 위치 3이다. 3에서 출발을 한다. 맞는 표현이지. t 꼴 5에서의 속도는 5에서 속도. 속도는 시각에 대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래. 그럼 시각에 대한 위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라고. 5초에서 접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기울기는 0이냐? 아니지. 0 아니지. 접선의 기울기 이게 속도가 되니까 시각에 대한 위치 그래프에서 미분을 하면 속도,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이다. 0초에서 1초까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 생각을 해봅시다. 0초에서 위치가 3이야. 조금 지나면 위치가 3보다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러면 어디로 움직인다는 소리야? 뒤로 움직이지. 3에서 거꾸로 오는 거지. 위치가 점점 줄어드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냐? 틀렸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혹은 0초에서 1초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 음수니?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라고. 속도가 0보다 작다고. 속도가 음수이다.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틀렸다. 이런 식. 일단 이게 변화율 전에 시각 속도 문제 한번 싹 풀어본 건데 지금 151, 152, 153 필수 예제 확인 체크까지 다 풀어준 거야. 일단은 3페이지 지금 바로 풀고 앞부분 돌아가서 아까 했던 부등식 미분 146페이지 좀 풀고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정신 좀 차리고. 변화율 질문. 변화율. 필수의 36 보면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그 다음 시각에 대한 넓이, 부피의 변화율, 어쩌고 저쩌고 변화율 질문이 나와. 150페이지 보면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 해서 기호로 막 이렇게 되어 있네. 그냥 변화율이라는 게 그냥 미분한 거라고 보면 돼. 미분.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미분한 거.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미분한 거.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를 미분한 거. 그냥 단순히 미분한 건데 풀이 요령이 변화율 질문은 화율 어쩌고 저쩌고 변화율을 구하라 라고 하면 t초 혹은 분 시간 후의 상황을 적당히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t초 후 상황. 여기 154페이지 위쪽에다가 필수제 위에다가 36 위에다가 변화율 질문 이것만 좀 필기를 해놓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자. 이거. 필수제 36은 제일 마지막에 풀고 37부터 먼저 풀어볼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인다.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cm씩 늘어나고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질문은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변화율 질문 t초 후 상황을 생각을 하자고. 지금 주어진 문제가 호수에 돌을 딱 던지면 이렇게 파문이 이렇게 쫙 물결이 펼쳐지겠네. 이게 가장 바깥쪽 파문이 될 거고 파문이 몇 초 20cm 점점점점 늘어난대. 이런 상황. 그러면 t초 후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돌을 던지면 입수한 지점이 있을 거고 입수한 지점으로부터 t초 지났으면 파문이 커져 있겠네. 이렇게 원 모양으로 커져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 소지나 반지름은 얼마가 될까? 반지름의 길이가 가장 바깥쪽 파문은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cm씩 늘어난다고 했고 t초 지났으면 반지름이 얼마가 될까? 몇 초 20cm씩 늘어나고 아니 일단 이거는 나중에 하고 t초 지났을 때 몇 초 20cm씩 반지름이 점점점 증가한다고 cm가 되겠네. 이게 그 t초 상황이야. 이 그림을 그리라 주야. 이 그림을 20t cm 이렇게 커져 있겠네. 질문이 뭔데?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이 파문의 넓이. 넓이는 소진아 뭐가 돼? 반지름이 20t인 원의 넓이. 파이 r의 제곱이니까 400파이 t 제곱 맞지? 이거. 이게 t초의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 파이 r의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질문은 넓이의 변화율을 질문했어.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뭐 한 거? 미분한 거. 미분하면 뭐가 돼? 파이 t. 800파이 t. 이게 답이야. 이게 답. 넓이의 변화율 이거. 근데 t 자리에 뭘 집어넣을까? 3 집어넣으면 38, 24 파이. 2400 파이. 네, 이거라. 이거고. 그 다음 페이지. 일단 구가 있대. 풍선 구가 될 거고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 건널비 부피부터 합시다. 구의 부피 구의 건널비 혜진아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 공식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이거. R 제곱 N 구의 부피. 채원이? 아이고. 원이랑 구랑 소진? 중학교 공식 알고 있어야만 문제가 풀려. 모르면 안 풀리는 거야. 미분이고 뭐든 미분할 수 있더라도 이거 모르면 일단 안 풀리는 상황. 구의 부피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 공식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건널비는 분자만 4파이 넓이니까 r의 제곱 구의 건널비 구의 부피 공식 세제곱 넓이는 제곱 위에 좀 써놓읍시다.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 건널비 지금 문제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되어 있고 건널비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변화율 질문이네.
변화율 질문이니까 t 초후 상황을 생각을 하자고. 지금 제일 처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이 있대. 풍선이 있대. 제일 처음에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반지름이 2cm인 일단 풍선이 있고 이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점점 풍선이 커질 거야. 커지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커진대. t초 지나면 커져 있겠네. t초 지난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합시다. 제일 처음은 반지름이 2cm짜리 풍선이 있는데 공기를 이렇게 넣으면 점점 커져서 t초 지나면 이렇게 커졌다라고 합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커진다라고 했고 그러면 혜진아 이 길이는 뭐가 될까? t초 후에 이렇게 커져 있으면 몇 초 1cm씩 커진다고 했으니까 t초 지났으면 제일 처음에 2cm였고 공기를 넣으면 1초에 1cm씩 몇 초 1cm씩 t초 지나면 tcm만큼 커져 있겠네. 이게 t. 전체 이 반지름은 t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 상황. 그러면 t초 지났을 때 이 풍선의 건널비랑 부피랑 건널비 예진아 건널비는 건널비 공식 밑에 거 파이 곱하기 그래 t 플러스 의 건널비 제곱이고 부피는 3분의 4 t 플러스 2 세제곱. 이게 t초 상황에서 이 풍선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한 거고 그러면 건널비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은 그냥 미분한 걸 변화율이라고 했거든. 건널비의 변화율은 건널비를 미분한 거.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를 미분한 거. 얘 미분해서 쓰라고. 얘들아 미분하면 파이 미분 4x제곱을 미분 4cx제곱 미분 4c x-x 플러스 2의 제곱을 미분 4x제곱 미분하면 x제곱 미분하면 x 아니 4x제곱 미분하면 미분을 이걸 못하면 어떡해. 아니 0 아니 미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n승 미분을 하면 아이고 n 곱하기 x의 n-1승 네모의 n승을 미분을 하면 x처럼 그대로 n 곱하기 네모의 n-1승 곱하기 네모 프라임 이거 4x제곱 미분을 하면 아니라 2 x제곱 미분을 하면 1승 2x 될 거고 4x제곱 미분하면 그냥 여기 4만 곱하면 되잖아. 8x 되지. 4cx제곱 미분을 하면 x 4c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을 미분을 하면 40 이거 미분을 하듯이 8c x 플러스 2의 1승 곱하기 1 미분
미분은 계속 해왔던 건데, 미분을 그 뒤죽박죽하면 어떡해. 어쨌든. 예진이, 얘를 미분을 하면, 4파이 곱하기 2 앞으로 튀어나오면, 8파이 곱하기 T 플러스 2. 이게 된다. 부피, 얘를 미분을 하면, 4파이 T 플러스 제곱 제곱. 이게 될 거라고. 건널비의 변화율 이거, 부피의 변화율은 이거. 이젠 t 자리에 뭘 집어야 될지 생각을 해봅시다.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의 변화율을 구하래. 반지름의 길이가,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도록 6이 되도록 하는 t 값은 t가 얼마일 때?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려면 t 값이 몇 초 후야? 4초지. t 자리에 뭘 집어넣자고? 여기 변화율 t 자리에 4 집어넣자고. 4. 4 집어넣으면 6, 8, 48파이. 여기 6의 제곱 36 곱하기 4, 144파이. 이렇게. 변화율 질문 t초 상황을 생각을 해서 풀으라고. 이거는 말만 좀 어렵지 좀 익숙해지면 그렇게 응용하는 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일단 이런 상황 이거고 앞에 돌아와서 키가 1.65m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을 해서 일직선으로 매분 90m 속도로 걸어간다.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변화율은 길이를 미분을 한 게 길이의 변화율. 변화율 질문이 있으니까 t초 후 상황을 생각을 하자고. 근데 여기서는 매분 90m니까 t분 후의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t분 후 상황. 길이 있고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 지상 3m 높이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아래 키가 1.65m인 사람이 키가 1.65m인 사람이 가로등 바로 밑에서 이렇게 걸어갈 거라고. t분 지났으면 좀 걸어가 있겠네. 이렇게 걸어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t분 지났으면 세훈아 이 길이는 얼마? 90tm가 되겠네. 왜? 매분 90m니까 t분 지났으면 90tm가 될 거고. 가로등에서 불빛이 막 사방팔방으로 펼쳐서 이렇게 머리끝을 스쳐서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되겠네. 사람의 그림자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림자의 머리끝은 여기가 그림자의 머리끝이 될 거고 그림자의 머리끝은 이렇게 될 거고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림자가 나오게 될 거고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이젠 길이를 계산합시다. 이 길이는 키니까 1.65가 될 거고 얘를 네모라 두고 갑시다. 채훈아 그러면 이거의 길이는? 아니지.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네모미터 90t. 그럼 얘는? 네모 빼고 90t 미터가 될 거고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 닮았지? 닮은 비 쓰면 비례식 쓰면 안 들려? 3대 네모는 이렇게 되겠네. 얘는 얘 두 개 곱하면
3 곱하기 네모 마이너스 49 270t는 1.65 곱하기 네모 이렇게 나오겠네. 얘 넘어가고 270t 넘어가면 3 빼기 1.65 곱하기 네모는 270t. 이거 계산을 하면 3 빼기 1.65 아니지. 300 빼기 165 2점 아니지. 1.35 곱하기 네모가 270t 1.35 100분의 135 곱하기 네모가 270은 135 곱하기 2t 135 곱하기 2가 270이니까 135, 135 약분을 하고 네모는 그러면 얼마? 100분의 1 곱하기 네모가 2t 그러니까 네모는 200t 네모가 200t 얘가 200t이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110t가 되는 거고 1번 그림자의 머리끝 그림자의 머리끝의 위치는 이 점의 위치는 가로등 밑에서부터 얼마만큼? 200tm만큼 떨어져 있네. 그러면 따라서 그림자의 머리끝의 속도는 얘를 뭐 한 거? 미분하니까 200m/분이 될 거고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2번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질문했어.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는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자가 생성이 된다. 그림자 길이는 얼마? t. 110t가 그림자 길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110. 미분을 하면 110 될 거고. 이런 식. 변화율 질문. t분 후 상황 혹은 t초 상황을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라. 이거 있어. 책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그리고 어제 왜 안 와? 애들 다 왔는데